노동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견학을 할 겁니다. 노동서원은 사실은 고려시대에 최충이라는 분의 영정을 모셔놓고 제사 지내는 기능을 주로 맡았던 곳으로서 홍천의 유일한 서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온 이곳은 노동서원이 되겠습니다. 서원은 조선시대에 세워진 교육기관의 하나로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현재 이곳 노동서원은 사실은 교육기능보다는 소년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맡았던 곳으로서 최씨 문중에서 만들어서 관리해 오고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붉은색으로 된 창살 무늬를 둔 문으로 출입문이 되는데, 저 홍살문은 홍천 향교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신성한 지역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거치는 문으로서 바로 저것은 절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사천왕문과 성격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문을 통과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귀신을 쫓는다는 겁니다. 빨간색은 귀신을 퇴치하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저 문을 통과하면서 귀신을 쫓고 마음이 경건해지는 겁니다. 둘, 세겔에서 산문입니다. 그리고 담장 담장 쪽에 있는 밖으로 위치한 거라서 외산문입니다. 그리고 요걸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다시 안에 있는 산문, 내산문이 있어요. 동쪽으로 들어가고 서쪽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의 보행 질서는 바로 우측 통행입니다. 우리가 해방 후 잠시 좌측 통행을 했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우측 통행을 하는데, 본래 우리나라의 통행 질서, 통행 방법은 우측입니다.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동입서출이고요. 성균관에 가거나 향교에 가거나 또는 이렇게 서원에 왔을 때에 반드시 우측 통행으로 기억하시면서 동입을 해야 합니다. 나올 때는 당연히 우측 통행이니까 서출이 되겠죠. 자기들의 훌륭한 조상을 제사 지내는 제사 공간입니다. 그럼 제시 집안에 훌륭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바로 고려시대 문벌귀족 배웠죠. 그 문벌귀족 중에 경주김씨, 김부식.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거 말고 다른 논문을 썼고 그래가지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만, 홍천의 이 본래 이름도 영당이에요. 그런 걸 최근에 와서 노동서원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영당이 뭐냐면 영혼을 모신 곳이다 이런 얘기죠.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예. 그러면은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사실 무식하다는 얘기를 이제 대표적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건물이라는 뜻인데 바로 기숙사야. 서쪽에 있는 건물인데 역시 기숙사야. 그럼 왜 동제, 서제 이렇게 있느냐? 바로 이쪽에는 양반집 애들이, 이쪽에는 상민집 애들이. 신분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쪽이 동쪽이기 때문에 동쪽은 양반 자제들이, 그리고 이쪽은 그렇지 않은 일반 자제들이 거처하는 기숙사예요. 그러면 기숙사면은 적어도 뭐가 있어야 돼? 문헌당 이렇게 돼 있죠. 자, 문헌당이라고 돼 있는데, 자, 들어와서 이제 저거 배웠던 거 못잖아. 내가 얘기해 줄게. 자, 문헌당이라고 했습니다. 네. 문헌은 누굴까요? 문헌은 누굴까요? 바로 최충의 호입니다. 예. 그래서 최충의 호가 바로 문헌공이에요. 그래서 문헌공에 문헌을 따고 당이라고 하는 걸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내산문을 들어서면서 만나는 이곳이 바로 최충의 영정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서, 향교에 가면 대성전이라고 하는 공자님을 모셔놓은 그러한 건물과 같은 성격인데, 노동서원, 최충과 그의 아들 두 분의 영정을 모셔놓은 이 서원이 생겼지만, 일찍이
영당이라 해서 울진에 가면, 경상도 울진에 가면 우암 송시열 선생을 모시는 서원이 있어요. 거기가 진짜 노동서원이고, 예. 그래서 그 노동서원의 이름을 아마 차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도 노동서원이라 했는데, 여기는 최충의 영정이 있어요. 최충의 영정으로서 적어도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정조 때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정조 때 그린 초상화가 1628년에 제작한 그 영정이, 초상화가 이 안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현재 강원도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긴 한데요. 99호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사실 영정이 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못 보네요. 최충 선생의 그 후손 중에서 12대에 해당하는 최집이라는 분이 바로 이쪽에 내려와서 살면서 자기 조상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저 노일리 쪽에다가 먼저 영당을 긴 거고, 공자는 말 그대로 공자님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공자와 같은 상당히 높은 식견을 가진 분이다라고 했고요. 이분은 여러분들 고려시대에는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사람을 문하시중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바로 문하시중을 역임했던 사람이고, 특히 문하시중, 지금의 국무총리 자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뭐 했느냐? 바로 나오자마자 사립학교를 세웠어요. 과거 합격률이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자 가면 학생들이 안 가. 다 이리 오는 거야. 장사가 되는 거 보더니 다른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사립학교를 막 줘요. 그래서 당시에 개경에 사립학교가 무려 12개가 있어. 그런데 특히 문벌 귀족 사회에서 해주 최씨들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원이 씨, 이자겸이네가 제일 먼저 막강했죠. 그 다음에 경주김씨, 김부식이네가 막강했죠. 그 다음 정도가 바로 해주 최씨들이었어요. 바로 최충 집안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사만 지내는 곳이고요. 저기 향교의 대성전하고 똑같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쪽에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떤 거냐면 절대 익은 음식을 안 써요. 예, 모든 게 다 생 거예요. 그럼 음복할 때 뭘 먹죠? 생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음복은 이제 제사 끝내고 나서 술 먹는 음복이라 그래요. 복을 마신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 유일하게 한 게 말린 고기예요. 육포예요. 그래서 육포로다가 이거 먹어요. 네. 너무 추워요. 나갑시다. 자, 저렇게 기둥에다 붙인 걸 뭐라는지 알아? 이렇게 기둥에 붙인 거? 이걸 출련이라 그래요. 네. 저거는 그냥 멋있는 얘기, 아주 좋은 글귀, 이런 것들을 주로 붙여요. 근데 재미난 게요, 절에도 가면 다 있어요. 절에 붙은 게 절에 그 불경하고 관계 있느냐? 아닌 것도 북방면 능평리예요. 네. 왜 능평리인지 아는 사람? 능이 왜? 있어서. 자, 무슨 능? 바로 이 릉이에요. 경조풍선. 바로 이 릉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곳은 능평리라고 하는 마을인데, 그 능평리의 연원이 된 그 릉이 바로 이 보이는 릉이고, 이 릉은 김효성이라고 하는 분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 김효성이라는 분은 본래 호가 연산군이에요. 예, 우리 역사에 나오는 연산군이라고 하는 분 있죠? 그분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연산군 김효성이라고 하는 그 분의 무덤인데,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세조 때 1등 공신으로 책봉되어졌던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계신 이 분은 바로 세조, 즉 수양대군이 단종을 내쫓고 왕위를 뺐을 때 함께 했던 공신이에요.
수양대군이 곧 세조가 되면서 바로 조카를 영월에 내몰아서 죽일 때 그때 일으켰던 정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요. 한명회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하고 똑같이 1등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그 지위는 대단히 높은 거예요. 바로 그 한명회하고 함께 활동했던 똑같은 1등급을 사실은 수양대군이 자기도 참여해놓고 자기도 1등 공신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한명회도 1등 공신, 김효성도 1등 공신으로 해서 같은 1등 공신 대열에 수양대군과 함께 이름이 올라 있어요. 아니죠. 네. 이분은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아, 이분이 본래 그 당시에 이제 그 병조판서로 있으면서 병조판서가 뭐예요? 바로 군대를 총괄 지휘하는 거죠. 군대를 지휘했었으니까 1등 공신 될 만하죠. 그래서 하여간 오래됐다는 거는 저 비석을 보면 알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여러 가지로 보면 그 당시 1등 공신의 무덤치고는 문인석도 좀 엉성하고 석등도 좀 조잡하고 이런 걸로 볼 때는 처음부터 만들어져서 있던 게 아니라 틀림없이 아마 조금 더 이제 찾아보면 기록이 거의 없던데 이게 보면 아마 2장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문인석이에요. 문인석. 예. 바로 이렇게 앞에 홀이라는 걸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다 문인들이에요. 예. 홀기라고 그러죠. 홀기를 들고 홀이라고 그러는 걸 들고 서 있고, 자 머리도 보면은 그 문인들 그 머리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걸 문인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등불이죠. 석등. 석등인데 왠지 좀 조악하죠. 요게 바로 이제 그대로 여기 이제 이게 위패식으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분에 대한 양력이나 일반적인 기록은 저기에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누구라고 하는 것만 이제 밝히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글씨가 안 보여요. 예. 그래가지고 남현군 김효성 틀림없이 써 있을 텐데 이게 탁본을 해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예, 이미 풍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걸 풍화작용이라고 그러잖아. 하는 거.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사실 드물어요. 둥그렇게 되어 있는 둘레돌로 된 호석은 많이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된 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우리나라 무덤에서 호석을 쓰기 시작한 건 통일신라 시대부터예요. 언제부터? 통일신라 시대부터 그 뒤에 고려를 거쳐 조선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 그래서 지금도 무덤 가운데 이런 호석을 쓰는 무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보는 것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이 호석이에요. 통일신라 시대 때에 무덤 만들었던 그게 지금까지 그냥 온다니까. 근데 대부분 둥그런데 여기는 특이하죠. 사각. 향토문화 동아리인 너분회라고 하는 이 모임을 가지고 우리 향토에 있는 아주 귀중한 문화재들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고 의미를 몰랐던 것을 의미를 알기 시작했겠고 또 가치를 몰랐던 것을 가치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향토에도 생겼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보물 1308호에 있는 그 글을 한석봉이 쓴 거예요. 1308호는 홍진 교서로서 당시 임금이 내린 홍진을 공신으로 인정하는 교서로서 이것은 이제 석봉체로 쓰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한석봉의 글씨체로 쓰여진 거죠. 네? 근데 그 실은 석봉체 이후에 진짜 개성적인 글씨체는 뭐냐면 추사체예요. 중국의 글씨체를 전혀 흉내내지 않은 체거든요. 거기서 한석봉이 썼다고 생각했어. 우리 그때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요? 근데 향교랑 노동서원이랑 뭐가 달라요? 향교는 국가에서 세워서 운영하는 공립
교육기관이고요. 우선 운영 주체가 국가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향교냐 서원이냐 이렇게 달라지겠지만 사실은 서원은 주로 한 집안에서 세워서 그 집안의 선현들을 제사 지내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 그 양반 집안의 사당을 일명 사우라고 합니다만 이것과 서원이 거의 구별되지 않을 만큼 양반 집안에서 교육보다는 제사 지내는데 치중했던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책만 보다가 야 뭐든지 먼저 그중에서 뽑았는데 맞아 너 먼저 아니야? 그중에서 잘 된 것만 뽑으니까 저 얘기네. 그럼 난 뭐 하지? 자 봐. 자 내가 다시 얘기할게. 홍천에 보물이 11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갔던 홍계원 시댁에 있는 홍진 호종공신 교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 가봤던 탑이 우선 심학리 3층 석탑, 그 다음에 괴성리 사사자 3층 석탑이 있었고, 나중에 가봤던 물걸사지에 물걸리 3층 석탑이 있었죠. 석탑이 3개 있어요. 그 4개의 보물 기억나죠? 네. 바로 석불이에요. 예, 돌로 된 불상 4개 있었던 거. 그 다음 여기 당간지주, 심학리 당간지주 기억나죠? 네. 그 다음에 수타사에 가면 2개가 있어요. 수타사에 가면 범종 있죠. 걸려있는 큰 종 봤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가서 비가 오고 그래서 시간 없어 못 봤는데 그 앞에 가면은 월인석보가 있어요.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 동아리를 통해서 직접 가보고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고장 홍천에 월인석보라는 귀중한 보물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혼자 다니면 뜻을 잘 몰랐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다니고 나서 뜻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평소 잘 알지 못했고 소홀히 여겼던 문화재를 이번 향토 동아리를 통해서 그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향토 문화 동아리를 통해서 우리 고장에 있는 문화재들을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평소에 문화재 같은 거 그냥 지나쳤었는데 이번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게 되었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해보고 싶어요. 책으로만 배우다가 선생님 설명까지 같이 들으니까 더 깊이 알 수 있었고 좀 마음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뭔가 역사가 같이 이렇게 향토 문화 동아리로 우리도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이 활동이 계속 이어져서 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향토 동아리가 계속 있어서 후배들도 함께 배웠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알지 않으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알아야 아는 것만큼 보이고 또 보아야 보인 것만큼 느낍니다. 또 느낄 수 있을 때 행복함도 갖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행복하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문화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과했던 지나쳤던 그 문화재들을 이제 알고 보면 뭔가 보입니다. 그리고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하는 탄성도 지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희열이 큰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문화나 문화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향토 문화동아리 너분회가 적은 인원이었지만 이러한 것들을 함께 일구어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향토 문화동아리 너분회 화이팅!